충격, 토트넘, 손흥민 결별 오른쪽 화살표 산초 영입전 나섰다. 메뉴, 1300억 먹튀, 획득? 진지한 접근. 손흥민과의 이별이 현실이 될까?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 대체자로 제이든 산초, 첼시를 노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매체 야드바커는 22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손흥민 대체자로 첼시 스타 제이든 산초 영입에 진지한 고혼자로 떠올랐다 라고 보도했다. 최근 토트넘 주장 손흥민의 미래가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으로 떠올랐다. 손흥민과 토트넘 간의 계약은 2025년 6월에 만료된다. 1년 연장 옵션이 있어 계약 기간을 2026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토트넘은 아직 연장 조항을 발동하지 않은 상황이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재계약을 제안하거나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으면서 몇몇 클럽들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튀르키의 명문 갈라타사라이가 손흥민 영입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의 매체 콘트라 스포츠는 지난 19일 갈라타사라이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이적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라며 토트넘 스타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갈라타사라이가 다시 세계적인 선수들을 불러 모으기로 했다. 그중 핵심이 바로 손흥민이라며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1월에 적절한 이적료를 제시할 계획이다. 실패하면 내년 여름 다시 그의 영입을 추진할 것이며 이적료는 없다 라고 했다. 튀르키예 매체 파나틱도 20일 갈라타사라이의 손흥민 영입 가능성을 알렸다. 매체는 갈라타사라이가 충격적인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 손흥민이 바로 그 선수라며 내년 여름 그의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적료 없이 데려오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적설이 등장했음에도 토트넘은 여전히 재계약 협상에 돌입하거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길어지면서 손흥민이 9년 넘게 함께한 토트넘을 떠날 생각이라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등장했다. 글로벌 중계 채널로 유명한 비인 스포츠는 토트넘 호스퍼의 가장 유명한 스타 중 한 명인 손흥민의 미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라며 32살 손흥민은 계약이 끝나는 내년 시즌 말에 토트넘을 떠난다. 토트넘에서 419경기에 출전, 165골을 넣고 8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 공격수는 최근 갈라타사라이를 포함한 다른 클럽들과 연결됐다 라고 했다. 매체는 토트넘과 손흥민 간의 계약엔 1년 연장 옵션이 있지만 양측 모두 이를 활성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며 이로써 손흥민은 자신의 경력에서 새 도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라고 밝혔다. 이어 손흥민의 잠재적인 이적은 토트넘 입장에선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한다. 토트넘에서 그는 득점 능력과 상업적 비전 및 가치 등으로 핵심 인물이 됐다 라고. 이번 이적은 손흥민이 다른 유럽 리그에 합류하거나 심지어 아시아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팬과 클럽은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펼치는 활약을 계속 즐길 수 있을 것이고 손흥민은 국제 무대에서의 다음 행선지를 고려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손흥민이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을 떠날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온 가운데 벌써 토트넘이 손흥민의 대체자를 낙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다름 아닌 잉글랜드 윙어 제이든 산초가 그 주인공이다. 이에 대해 야드바커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장기적인 대체자를 찾으면서 여러 포워드를 주시하고 있다 라며 손흥민의 계약은 2026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30세가 넘었고 축구화를 벗기 전에 또 다른 도전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손흥민이 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지는 보장할 수 없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할 만하게도 왼쪽 윙어의 영입은 토트넘에게 가장 좋은 옵션일 것이라며 팀토크에 따르면 토트넘은 제이든 산초 영입에 관심이 있으며 그의 이적에 대한 진지한 구혼자로 떠올랐다 라고 덧붙였다. 2000년생 산초는 한때 잉글랜드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시절
137경기에 나와 50골 64도움을 기록해 2021년 여름 이적료 7,300만 파운드, 1,284억 원에 이적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나 산초는 맨유에서 83경기 12골 6도움만 기록하며 기대했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2024에서 25시즌을 앞두고 첼시로 임대 이적했다. 첼시는 만약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를 14위 이내로 마친다면 최대 2,500만 파운드, 약 440억 원을 지불하고 산초를 영구 영입하기로 맨유와 합의했다. 첼시 이적 후 산초는 프리미어리그 5경기 출전에 도움 3개를 올리며 과거 세계 정상급 윙어 시절의 면모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다. 나이도 손흥민보다 8살이나 어리기에 토트넘의 관심을 이끌었다. 매체도 산초의 영입은 토트넘의 1호인데 그는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윙어이기 때문이다. 라며 산초는 에릭 텐 하흐 시절 맨유에서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에 도르트문트를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이끌었고 첼시에서 주전 선수 중 한 명이 됐다. 라고 전했다. 손흥민이 갈라타사라이에 관심을 받고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토트넘이 손흥민 대체자로 산초를 노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토트넘과 손흥민 간의 이별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는 듯했다. 한편 스카이 스포츠 독일 소속 기자로 이적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는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플레텐베르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토트넘 호스퍼는 다가오는 시즌에 손흥민이 자신들을 위해 뛸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 더 이상 내부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며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 선수로 뛸 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흥민은 핵심 선수로서 다음 시즌 토트넘 선수단의 일원으로 확고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며 토트넘은 2026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조항을 발동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앞서 플레텐베르크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1년 더 머무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을 2026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옵션을 발동할 예정이다. 이는 거의 결정됐다. 손흥민도 토트넘에 남길 원한다. 라며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고 싶어 한다고 전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손흥민 잔류 소식을 전하며 쐐기를 받았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지난 14일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을 2026년 6월까지 연장하는 조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최소한 한 시즌 더 뛰게 하는 것이 클럽의 계획이다. 라고 SNS에 보도한 내용을 리트윗하면서 손흥민이 최소 2026년까지 토트넘에서 뛸 것이라고 주장했다. 44일 만에 황소가 돌아왔다. 황희찬 부상 복귀 전 오른쪽 화살표 풀럼전 4에서 1대 승. 울브스 4경기 무패.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황희찬 28위 복귀와 함께 대승을 신고했다. 어느새 강등권 탈출이다. 울버햄튼은 24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2라운드에서 풀럼에 4에서 1로 이겼다.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를 거둔 울버햄튼은 2승 3무 7패 승점 9를 기록하며 17위가 됐다. 울버햄튼은 올 시즌 개막 후 첫 10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다. 황희찬은 한 달 넘게 부상에서 회복하다 복귀전을 치렀다. 마지막 공식 경기 출전은 지난달 11일 요르단과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경기였다. 당시 황희찬은 상대의 깊은 태클에 쓰러진 뒤 발목 부상으로 신음했다. 44일 만인 풀럼전 후반 막바지 교체 투입돼 모처럼 그라운드를 밟았다. 후반 추가 시간 2분경 투입된 황희찬은 이미 승부가 기운 가운데 천천히 페이스를 올리며 몸 상태를 점검했다. 두 번의 볼 터치를 모두 패스로 마무리했다. 황희찬 투입 후 울버햄튼은 한 골을 더 추가했다. 울버햄튼은 풀럼전에서 4-2-3의 1 포메이션을 썼다. 요르겐 스트란 나르센이 최전방에 서고 호드리구 고메스
마테우스 쿠냐, 장리크네크 벨가르드가 뒤를 바쳤다. 앙드레와 주앙 고메스가 중훈을 지켰다. 라얀 아이트 누리, 토티 고메스, 마리오 르미나, 넬송 세메두가 포백을 맡았다. 골무는 조세사가 지켰다. 홈팀 풀럼이 선제골을 터뜨렸다. 알렉스 이워비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환상적인 가마차기를 꽂아 넣었다. 가 31분 동점골로 맞받아쳤다. 후방 지역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침착하게 트래핑한 후 마무리했다. 전반전은 1에서 1로 팽팽히 맞선 채 끝났다. 후반 8분 고메스가 경기를 뒤집었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풀럼의 오른쪽 골망을 갈랐다. 쿠냐가 쐐기포를 터뜨렸다. 42분 동료의 패스를 감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원더골을 완성했다. 황희찬은 팀이 3에서 1로 앞서던 후반 추가시간 교체 투입됐다. 곤살로 게드스는 추가시간 5분경 역습 상황에서 득점을 터뜨리며 골맛을 봤다. 팀이 상승세를 탄 와중 황희찬도 복귀를 신고했다. 올 시즌 7경기에서 아직 득점이 없다. 지난 시즌은 12골을 퍼부으며 커리어 하이를 썼다. 마수거리포가 절실한 상황이다. 3. 프로 선수 맞아? 메뉴. 내리막엔 이유 있었다. 점1171억 ST. 완벽한 민폐 오른쪽 화살표. 항상 늦은 탓의 지각. 벌금 달고 살아.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23일 한국 시간 필 존스는 메뉴 시절 훈련, 팀 회의 등에 항상 늦은 선수가 있다. 그는 이 선수의 이름을 공개했다. 고 보도했다. 필 존스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끌던 메뉴의 마지막 전성기를 함께한 선수이다. 그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구단에서 무려 12년을 보내며 다양한 선수를 접했다. 한창 좋았던 시기의 선수뿐만 아니라 메뉴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시점에 선수까지 함께한 이들의 숫자가 100명을 훌쩍 넘긴다. 매체는 이 가운데 가장 지각을 많이 하는 선수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 존스는 단연 마르시알이다. 언제나 훈련, 회의, 버스에 늦게 도착했다. 그는 벌금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내 생각에 벌금을 가장 많이 낸 선수일 거다 라고 언급했다. 마르시알은 과거 프랑스의 축구 천재 티에리 앙리를 이을 초대형 유망주로 불렸다. 메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마르시알을 선점하기 위해 2015년 여름 AS 모나코에서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던 그를 영입하고자 무려 8천만 유로, 약 1171억 원을 지불했다. 당시로선 10대 선수에게 투자한 금액이라곤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기에 기대감이 남달랐다. 시작은 좋았다. 마르시알은 데뷔 시즌 공식전 56경기에 나서 18골 10도움을 기록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이듬해에도 48경기에서 23골 11도움을 터뜨리며 차세대 발롱도르 주자로까지 거론됐다. 이미 골든보이를 수상한 경력이 있었던 탓에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겨졌다. 그러나 마르시알은 이후 엄청난 기복, 컨디션 난조 등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내내 부진한 경기력에 각종 부상까지 겹치며 끝없이 추락했다. 결국 메뉴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그를 포기하기는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 시즌 마르시알이 남긴 기록은 19경기 출전 2골 1도움이었다. 이에 메뉴는 그와의 재계약 없이 자유계약으로 풀어줬다. 마르시알은 올 시즌에 앞서 AEK 아테나 유니폼을 입으며 3년 계약을 체결했다. 엄청난 재능이 갑작스럽게 몰락한 듯 보였으나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존스는 마르시알이 팀원들과의 약속인 훈련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몸 관리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며 그가 천재적이었던 역량을 꽃 피우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